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착한 전제주의입니다. 국가의 따뜻한 보살핌이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유를 옥죄는 통제로 변할 수 있는지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죠. 만약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된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얼마만큼의 자유를 내어줄 수 있으신가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애초에 정부나 국가라는 게 왜 생겨났을까요?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상상한 정부가 없던 시절은요, 진짜 뭐랄까, 완전 혼돈 그 자체였어요. 모두가 평등하긴 한데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리고 또 다들 생존을 위해 이기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가 되는 거죠. 홉스는 이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불렀어요. 이게 그냥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홉스는 이 끔찍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독하고 가난하며 추하고 잔인하며 짧다.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살벌하죠.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지 않으세요? 바로 이 끔찍한 공포, 이게 바로 국가를 만들어낸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이 지긋지긋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정말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 혼돈을 끝내줄 절대적인 존재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국가. 홉스가 말한 리바이어던인 거죠. 여기 표지 그림처럼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주권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일종의 거래였던 셈이죠. 내 자유를 좀 줄 테니 내 안전을 보장해달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회계약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생겨요. 이 사회계약을 놓고 생각이 크게 갈리거든요. 홉스는 어땠어요? 그 끔찍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우리 자유 거의 다 국가에 넘겨도 된다. 이런 입장이었죠. 근데 존 로크나 루소 같은 사람들은 잠깐만요 하고 나선 거예요. 정부가 왜 있는데 우리 자유를 억압하려고? 아니죠. 오히려 우리 자유를 더 잘 지켜주고 더 키워주기 위해 있는 거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특히 존 로크가 한 이 말 정말 유명하죠. 법이라는 게 우리를 오가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의 자유가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튼튼한 울타리 같은 거라는 뜻이에요. 로크는요, 안전을 얻겠다고 자유를 쉽게 내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 동네에 있는 여우나 족제비 같은 좀도둑이 무서워서 경호원으로 사자를 고용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때요? 진짜 그렇죠? 작은 위험 피하려다가 아예 잡아먹힐 수도 있는 훨씬 더 큰 위험 속으로 재활로 들어가는 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위협이 우리를 해치려는 무서운 사자가 아니라면요? 반대로 우리를 너무나 잘 돌봐주는 친절하고 상냥한 목자의 얼굴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주 새로운 종류의 독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그건요, 폭력으로 억압하는 독재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부드럽고 친절하고 우리 하나하나를 다 챙겨주는 그런 보호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착한 전제주의입니다. 국가가 정말 자상한 부모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다 챙겨주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거예요. 와, 듣기만 하면 정말 좋죠. 하지만 토크빌은 바로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국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토크빌은 이런 부드러운 독재가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그 조건들을 짚어봤는데요. 첫째, 사람들이 공동체에는 무관심한 채 그냥 자기 일에만 몰두하며 서로 고립되는 개인주의가 심해질 때. 둘째, 소수의 다른 목소리는 그냥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름 아래 묵살당하는 다수의 횡토가 일어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비슷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획일화가 진행될 때.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국가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 삶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본 거예요. 자,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이게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호와 통제, 그 경계가 얼마나 애매한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905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재판이에요. 어떤 도시에서 천연두가 퍼지는 걸 막으려고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어요. 그랬더니 제이콥슨이라는 한 시민이 이건 내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하면서 소송을 건 거죠. 자, 여러분 생각엔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줬을 것 같으세요? 결과는 국가의 승리였습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전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아주 중요한 판례를 남기게 되죠. 이 판결 덕분에 합리성 테스트라는 원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기만 하다면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과연 뭐가 합리적인가 하는 거겠죠? 이 논쟁은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부터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 방역 정책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편리함과 안전을 얻는 대신 우리는 과연 여전히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토크빌의 이 경고 어떠세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겐 오히려 더 뼈아프게 들리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는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을 보고 추천해주는 물건을 사잖아요. 심지어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까지도요. 정말 편리하고 안전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조금씩 외주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다 보면 결국 자유가 뭔지 그 의미 자체를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위험과 불편함에서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착한 정부,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불안해도 모든 선택과 책임을 나의 몫으로 남겨두는 자유로운 정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